안녕하세요. 중산층의 건전한 자산 관리를 위한 한국자산관리방송의 회장 장영철입니다. 오늘은 종중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이란 선조의 묘관리,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입니다. 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종중재산입니다. 최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영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종중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법무법인 산호의 김남기 변호사와 심재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종중이라는 단어는 참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종중이 무엇이고 종중재산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교수님은 안동장 씨, 그리고 김남기 변호사님은 김혜김 씨, 그리고 저는 총성심 씨.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성씨가 있고 그 성씨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인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후손들이 이렇게 이루는 집단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중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조들은 이제 종중원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분묘를 수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제 종손이나 종중원들이 개인 재산 또는 또 여러 명이 자기의 재산을 출연해서 이것을 이제 종중 사무에 이용하도록 이제 출연하였는데요. 경비로 쓰자는 뜻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집안에 학자다 아니면 공신이 있으면 임금님으로부터 자사를 받아서 그런 받은 재산들을 조상의 은덕이라고 해서 종중에 내어놓고 이런 재산들이 모여서 이제 종중 재산이 형성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 잘 만나면 재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 출판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그 출판한 목적이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 의학에도 예방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목적은 종중재산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우리 고유한 어떤 종족, 어떤 인적 결합체인 종중 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어떤 그 비용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종중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무엇이고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종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념부터 저희들이 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종중재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종중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의 20%는 종중과 관련된 소송이다라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네, 너무 재산이 크면 또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판된 종중 관련 도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책들하고의 주된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서적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제 대법원 판례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서술해 놓은 그런 서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죠. 판례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네. 용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종중 사무를 처리하시는 임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 책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너무 법률 전문가에 맞춰진 서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판한 이 종중재산 관련된 책은 이제 역사적 배경 설명을 통해서 종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종중재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서술했고 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종중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유형화해서 아, 그 예. 유형에 맞는 각 이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나아가서 종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아, 예. 아니면 그냥 예금을 해놓고 그냥 이자만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종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소개하였습니다. 아, 예.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중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네네네.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종중 재산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 관리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중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유관념이 명확하지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종중이라는 특징 자체가 제사를 지내고 공동 선조를 모시고 네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인적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아, 예. 하지만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사실상 이 재산 관계가 종중의 핵심이 되었고 아, 예. 그래서 이 인적 요소를 좌지우지하는 게 종중 재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종중이 보유한 재산은 이제 사실상 대부분 부동산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고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이 종중에게 지급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종중이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이렇게 너무 큰 이제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이제 보유하게 되니까 네. 사실상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재산 분쟁 다툼도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런 다툼이 결국에는 종중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이제 상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중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중 재산 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예외 없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로펌에 이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중 간의 재산 분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언론에서 본 거지만은 그 양용대군의 뭐 네. 그 상도동 땅 가지고 오랫동안 그 종중 내에서 소송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크게 늘어나니까 그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들이 있고 또 이러한 종중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싸우는 것인지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종중 재산의 공동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이런 총유에 대한 어떤 관념과 종중의 특성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원래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저기 멀리 그 독일의 게르만법에서 온 개념입니다. 사실 이 게르만법상 총유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마을 구성원들이 소유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형 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종중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리의 종족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을 사형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조의 어떤 분묘 제사를 모시고 공동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쓰는 그런 관념이었는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무리하게 고유한 질서인 우리 종중 질서랑 그들이 알고 있는 근대법 질서의 하나의 소유 형태인 총유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이해로 하시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총유라고 하는 것 어차피 대법원 판례가 총유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총유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유는 공유랑 합의와는 다르게 그 구성원들 전체의 총회의 어떤 결정이 없으면 처분이나 관리가 힘들거든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총회의 어떤 그 위임 없이 처분이나 관리를 하게 되면요. 종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사회적인 종중과 거래한 제3자들의 법적 안정성까지 해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 이것 때문에 이제 민영사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들로 종중으로부터 이 종중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어떤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쟁의 원인과 해법을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총유라고 하는 점, 그리고 총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르게 저희들이 원인을 좀 파악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소유관계와 대외적인 소유관계를 달리 보는 건데 되게 이상하죠. 소유면 대내 대외적인 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우리 조선을 지배하게 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 일본이 침략했을 때 우리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한 종중 문중들은 항일 큰 선봉에 섰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힘부터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중의 이름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본인 종중의 이름으로 토지나 이런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종중으로서는 자기네들 종중 재산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종손이나 종중원 몇몇을 이름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대항을 저항했던 것인데 종중 의식이 희박해지는 현대 오에 따라 가지고 당시 이제 명예 수탁 받았던 수탁자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다르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중 재산이 아니고 네, 자기 개인 재산이다. 개인 재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하겠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분쟁에 이제 끊이질 않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용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관리하는 것이 매우 느립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싸움인데 네. 지금은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규약의 어떤 제정, 개정, 또 종중원들의 파악, 통지, 또 개최된 어떤 종중총회에서 의결 절차 등등등 너무나 많은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해법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는 이제 명예신탁을 해지를 하고 갖고 오는 것이 또 필요한데 네. 전답과 같은 농지의 경우에는 이토재산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한 종중 명의로 사실상 이렇게 그 등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가처분 등 어떤 부정 절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종중 명의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필요하는 등 다양한 어떤 소송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토지 중심의 그런 자산이 아니라 현금화 등등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절차적인 적법성에 대해서 법무법원의 조력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예,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에서 여러 종중들의 의뢰를 받아보면 꼭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실수 때문에 종중청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또 항상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이 있는 것은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또 제3자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 없이 이런 종중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 전반적인 규약부터 규약 재개정, 통지 또 그 총회 자체의 어떤 절차 진행까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조금 종중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는 종중원들이 되게 한 마을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자손 대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누가 종중원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그 사이에 방치되어 있던 재산은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아무래도 개인적인 욕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개별 종중이 종중 재산의 관리와 운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종중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 명확하게 제정이 되어 있다면 사실 그에 따라서 이제 운용을 하면 되는데 네네. 사실상 지금 종중을 다루고 있는 법이 없는 상태이고 아, 네. 그 종중이 어떤 형태인지부터 해서 사실상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종중은 뭐 종중을 바라보는 뭐 시각이라든지 종중의 형태, 종중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해법들이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고 이 시대가 변화해 나가는 흐름에 발맞춰서 개별 종중들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겁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절차를 잘 이행하자 뭐 그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종중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그냥 부동산으로서 가지고 세금만 납부하고 네. 그냥 방치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런 의사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아,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종중 임원들 그리고 종중원들이 이제 협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이 종중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신탁제도 같은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중 재산을 금융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걸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종중 재산을 잘 운영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자산의 관리를 잘 하면은 그 종중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 이익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또 종중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와 운영 전에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종중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공동체라는 걸 점입니다. 이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제사만 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네. 이게 보편적인 어떤 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후손들이 이런 종중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종중 재산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제 남의 일이냐 우리가 방치해 나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방성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종중 재산을 현대화시켜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종중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또 법적인 또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중 재산에 대해서 법무법인 산우의 가장 전문가이신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많은 의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법무법인 산우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